윤석열 곧 출사표, 후임 김호수 오늘 청문회. 자, 여전히 잠행을 이어가는 윤석열 전 총장. 과연 정치권 등판 시기는 언젠지 여러 예측들이 정말 하루에도 끊임없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기존에 얘기했던 5월이냐 6월이냐 7월이냐 5월이 될 거다 7월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빨라지면 언제란 얘기예요? 네, 그 당초 예상이 뭐 언젠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일단 기존에 나왔었던 이 등판설 뭐 8월에 나온다, 7월에 나온다 있었었죠. 네. 오늘 요번에 나온 거는 6월 초 설입니다. 6월 초면은 네.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다음 달 초인 건데요. 네. 다음 달 초에 대국민 선언을 하면서 정치 참여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장소까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네. 충남 아산에 있는 현충사, 이 현충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현충사면은 이순신 장군의 영령을 모신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현충사 이순신 장군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조국 전 장관 얘기죠. 네. 이 조 전 장관 사실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에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검찰개혁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네, 이 서해 맹산, 이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치겠다라는 이 애국의 마음을 담아서 쓴 시 진중음에 나오는 사자성어인 건데 이 윤석열 전 총장 당시 사실 조국 사태 때문에 문재인 정부랑 척을 지고 지금 현재는 야권의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윤석열 전 총장이 조 전 장관이 외쳤던 이 이순신 정신을 좀 같이 강조한다면 참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네.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장소가 이순신 장군의 혼이 깃든 현충사다. 어떻게 보세요?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예,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은 지금 MBN 우리 방송하는데 이근방에서 태어나셨어요. 충무로죠. 네. 충무로가 충무공이 태어나서 충무로거든요. 네네. 요번에 좀 내려가면 건천동의 명보옥장 앞에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사실 난중일기에도 보면은 자기 본가를 쓰는데 본가는 아산이라고 해요. 그 이순신 장군 그 덕수이 씨들 선산도 거기 있고 종갓집도 거기 있고 또 외갓집도 있고 다 모든 게 아산 중심으로 거기서 성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현충사를 아산에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모신 거죠. 왜 현충사 가서 그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 하냐?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 그 백의종군 했잖아요. 네. 그 선조한테 고문 핍박받으면서 하다가 그 원균 장군 대패하고 칠천량에서 대패하고 나서 조선 수군이 괴멸됐을 때 백의종군 너는 벼슬 없이 가서 싸워라.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신에게는 배 12척이 있습니다 해서 수백 척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데 내가 이순신 장군 정신으로 가서 우리나라를 똑바로 세우겠다. 저는 상당한 그 의미심장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23승 한 이순신 장군처럼 나는 이기는 전투를 하겠다. 이기는 전투가 뭐겠어요?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더 공정한 나라로 만들고 서민들도 더 이상 그 어렵지 않은 뭐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런 각오를 피력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아주 명당 자리를 꼽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현충사에서 6월 초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까요? 이동석 기자.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무슨 6월 초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된 이후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6월 초냐, 이게 7월이냐, 8월이냐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요, 다음 달 국민의힘 대표 선출 이후에 본격 행보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전문가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쯤에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을까 순사견입니다. 그리고 뭐 제3지대하고 국힘당 입당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한 그런 시기나 방법에 따른 그 로드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당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전에 저희가 현충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충사에서 하는 이유, 바로 충청대망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그런 바로 의미도 또 있을 수 있군요. 네,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배감리에 위치하기 있기 때문에 네. 충청대망론에 힘을 보태지 않을까 어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3지대에 머물다가 국민의힘과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그림부터 해서요.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나리오까지 현재 다양한 것이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다음 달 곧바로 정치 행보에 나서기보다는 7월 늦으면 8월에 본격 행보에 나설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이거 같은데요. 본격 행보에 나설 때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첫 이미지, 대권 주자로서의 첫 행보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이동석 기자가 얘기했듯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첫 이미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이 부분도 참 상당히 관심이 끄는데 이런 관점에서 윤지영 기자. 네. 대통령 되려면은 공부만 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발언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고문은 집안에 들어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고 언론에 가끔 얼굴 내미는 것으로는 대통령이 안 된다라면서요. 대통령이 공부해서 되는 거면 시험 봐서 하지 왜 선거를 하나. 진짜 대통령 할 생각이 있으면 현장으로 가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현재 윤 전 총장 자맹을 이어가면서 지금 공부 중인 내용들이 하나 둘씩 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게 전부인데 그렇죠. 지금 그러지 말고 본격적으로 등판해서 이 현장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해라라는 이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요 국민들은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볼 때 호응한다라면서 지금처럼 해서는 지지도가 떨어지고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검찰총장을 할 때 독하게 사람 잡아가더니 진짜 정치인 하려고 하니까 다르구나 생각하게 해야지 이 교과서로 국가 전망 설계하려고 하면 되겠냐라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이런 조언도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야권의 유력 주자들에 대해서 이미지 분석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럼 민주당이 분석한 윤 전 총장에 대한 이미지 어떤 거예요? 네,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 전혀 대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평가로는요. 지금 보시는 이 강인함, 강직, 카리스마, 원칙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있었고요. 부정적인 평가로는 정치 경험 부족, 부패, 권력 추구, 기회주의자, 비일관적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강직함과 부패함, 원칙주의와 기회주의 전혀 상반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인물을 놓고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아이러니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이번 이 조사는 민주당이 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한 조사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19세에서 54세까지의 성인 53명에 대해서요. 성연령, 지지 정당별로 8개 그룹으로 나눠서 심층 면접 조사를 벌인 결과 나온 이미지들이고요. 이 53명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뿐만 아니라 이 18세부터 69세까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을 한 결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답은 이제 민주당 시각이 아니고 심층조사, 면접조사,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배 교수님, 지금 네. 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조금 전에 윤지원 기자가 설명했지만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아직 정치하기 전이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객관적으로 상당히 평가한 것 같고 이 양극단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뭐 강인함, 강직함, 카리스마, 원칙주의자
이런 부분은 검사 또는 이제 검찰총장 할 때 형성된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법적으로 단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본인이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 같고요.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 부분은 현실적으로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패 문제는 아무래도 아내하고 장모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또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 검사의 이미지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 평가가 다 있지만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가 강화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가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평가는 제가 볼 때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퇴색될 것 같고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는 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정계 입문을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대권 도전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정치 검사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충돌 이런 부분도 결국은 대권을 도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모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아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대선 내내 큰 족쇄로 따라붙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수신제가 평천하란 말이 있는데 수신제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전히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동석 기자, 여기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사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모두 발언을 통해 나왔는데요. 김 후보자는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쳤다면 임기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 어떤 말을 했는지 김 후보자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 지지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총장은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악셀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에요.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장 하실 때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네,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도 김 후보자는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요. 윤석열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탐욕스러운 이빨을 수치심 없이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요. 총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청문회에 임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윤석열 전 총장 등판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로또 번호 맞추는 것보다 윤 전 총장 등판 시기 맞추는 게 더 어려운 요즘인 것 같습니다.